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전영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ADHD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1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ADHD가 실제로 많이 발생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ADHD에 발생하는 빈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ADHD가 자연 회복되는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ADHD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그것 이외에 ADHD가 많은 이유 3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환경이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충동을 참아야 되는 시간, 그리고 주의력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학교에 가서 4교시를 마치면 태권도에 갔다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잤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ADHD 아동이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좀 앉아있고 막 움직이고 싶어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학교만 마치면 자신의 행동이나 충동을 조절해야 되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정상 아동들과의 어떤 생활에 그 문제점이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ADHD 진단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적인 모습이 학교에서 4교시를 하고 마치면 공부방에 갔다가 한두 시간 정도 학원을 조금 더 다니고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은 운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는 저녁 먹고 학원 숙제를 잠깐 하고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그런 스케줄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러면 ADHD가 좀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4교시 동안 앉아있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일어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는 것을 참고 학교를 마쳤는데 공부방이나 학원에 가서 한두 시간을 더 앉아있으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를 찝쩍거리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수업에 방해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아주 간단한 학원 숙제이긴 하지만 보통 어머니들 표현으로 10분이면 끝나는 학원 숙제를 1시간, 2시간이 되어도 다 하지 못하는 이미 그때는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소화를 해내는 스케줄이 이 ADHD 아이에게는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 문제가 되고 단체 생활이 문제가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학부모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상당수는 ADHD로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HD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DHD 아동의 치료가 교사에게서 정신과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ADHD 진단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ADHD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반에 ADHD 아동, 막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반에서 돌아다니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여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좀 더 보살펴야 되는 훈육의 대상이라고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좀 돌아다니거나 친구를 많이 찝쩍거리거나 돌출아동을 하는 그런 아이는 지속적인 훈육, 상과 벌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훈육을 해서 교정을 하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집중이 떨어져서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치고 따로 남겨서 몇 명만 따로 소수를 모아서 이렇게 막 집중을 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떤 행동치료 혹은 학습치료 이런 게 되거든요. 많이 심한 애들은 그것도 힘들지만 좀 가벼운 친구들은 어떤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실은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권이 많이 하락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은 뭐 줄 수 있지만 벌을 줄 수 있거나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이 아이를 따로 남겨서 별도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아이만 차별하는 것 같다는 어떤 부모님의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ADHD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많이 늘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말썽 피우거나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는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훈육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검사를 권유하게 되었죠. 어머니, 애가 반에서 영 공부를 뭐 수업이 집중이 안 되는데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검사를 권유하게 되고, 검사를 하면 상당수가 ADHD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에서 정신과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ADHD는 또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진단보다도 ADHD 진단을 더 선호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ADHD 진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ADHD는 신경발달장애 한 부류로 들어가거든요. 신경발달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좀 그 장애라고 할 만한 것들, 대표적인 거는 지적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지능이 이제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회성이 좀 심각하게 떨어지고 어느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학습 장애, 뭐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술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발달 장애 한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학습 장애는 사실은 ADHD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빼고, 이 그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일단 나타나는 증상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행동은, 첫 번째 지적장애는 현재 이 상황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제 지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든지, 친구에게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특히 이 언어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이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ADHD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는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병명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 좀 그 심하지 않는 지적장애, 보통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거나 심하지 않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보통은 이제 고기능 자폐 혹은 아스퍼거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런 경우에는 지적 장애의 가벼운 형태입니다. 뭐 자폐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ADHD입니다. 혹은 사회성이 부족한 ADHD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보다는 ADHD라는 병명이 부모님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진단을 하는 그 의료인 입장에서도 이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은 특별한 그 치료 약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ADHD는 메칠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약물이 없는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능이 부족한 ADHD입니다. 혹은 사회성이 부족한 ADHD입니다. 라는 치료 약물이 있는 ADHD로 진단을 하는 것이 치료에 희망을 주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벼운 형태가 ADHD로 진단이 되어서 ADHD가 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편과 이번 편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ADHD가 사실 더 많아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ADHD가 많은지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 TV 전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